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의 김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잠깐 제 얼굴 좀 나왔는데 영상하고 같이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혹은 PPT 자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경영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게리 하멜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루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형태를 만들 것인지 그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제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들이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게리 하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운영되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고객에게 유통하기까지는 많은 어떤 과정 그리고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라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물자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물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바로 재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기업에서의 어떤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많은 제품과 많은 서비스를 다 공급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많은 제품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모두 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원이 많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용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비용 대비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의 어떤 기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출 수도 없고 경쟁 우위를 갖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게리 하멜은 그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 역량의 요소들을 보면은 첫 번째, 다른 기업이나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없는 특수화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잠재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우위라고 하는 것도 핵심 역량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기업이 갖추지 못한 기업을 내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합병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율성, 이거는 이제 공정을 최소화한다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세스가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에서의 어떤 경쟁적인 우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어떤 역량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죠.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지속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로서 브랜드의 인식과 관계, 즉 고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핵심 역량의 요소로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핵심 역량의 조건으로서는 첫 번째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단지 기업의 어떤 경쟁력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객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의 조건은 고객의 어떤
우리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충성도 등을 높여서 다른 기업이 갖추지 못하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경쟁 업체와 다른 차별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만이 갖고 있는 또는 우리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핵심 역량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다른 기업에서 우리 것을 쉽게 모방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조직에서는 관리하고, 그리고 모방하기 어렵도록 어떤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그 핵심 역량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는 바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 역량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의 어떤 경쟁 우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핵심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런 도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의 형태 중에 하나가 나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하는 것도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이 배치가 되고 나무 가지의 열매로서 이런 성과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이론을 가지고 만든 거지만, 조직에서는 그것을 밑에 핵심 역량, 그리고 위에 나무 위쪽에는 거기에 따른 성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나무의 형태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형태를 그릴 때 이와 같이 프리픽과 같은 사이트에서 그 나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에다가 트리 디자인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왼쪽에 보면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라이센스 프리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무료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자,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로 여기 보면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나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프리픽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면 삽입 탭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고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무가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 뒷부분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을 빼는 게 있고, 하나는 배경 제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단색으로 제거를 할 수 없지만, 요 나무 주변에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색깔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 서식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메뉴가 나타나면 하단에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무 주위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뒷부분이 투명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해서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와 같이 프리픽과 같은 사이트에 가셔갖고 이 나무를 가져와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편하긴 한데 뭐 문제가 있죠. 이 나무가 좀 너무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시간의 핵심은 요거를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의 형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나무의 몸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나무의 형태는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 도형 중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이와 같이 나무의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무의 어떤 기둥이 되는 것이고, 이 아래쪽은 나무 뿌리의 너비만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점 편집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점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3개의 점이 있죠. 여기에서 우선 나무 밑둥 부분, 여기는 좀 위쪽은 좁고 밑둥이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둥에서 이 기둥 사이에 지점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점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무의 모양에 맞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은 좀 약간 곡선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하얀색 조절점을 이와 같이 이동을 해서 위아래 거를 잘 적용해서 이와 같이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 부분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가지가 뻗어 나오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가지가 뻗어 나오는 시점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점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총 3개의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또 위쪽에 가서 점 추가를 해주고 또 3번째 지점에서 점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개의 점이 찍혔죠. 자, 이 중에 가운데 점을 끌고 가서 이와 같이 나무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조정해서 가지의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 끝이 뾰족하지 않게 뭉툭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뭉툭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여기다가 점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끝부분이 뭉툭한 형태의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직선으로 두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곡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와 같이 점을 클릭하고 이 흰색 조절점, 요거를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앵커 포인트를 위아래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시고 위쪽에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이 나무의 형태를 곡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또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려면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점 추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점 추가를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점을 추가를 해줍니다. 가운데 걸 이동해서 자, 이와 같이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이 얇아졌죠. 자, 앵커 포인트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하셔갖고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와 같은 나무 가지에 이런 형태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요, 나머지 부분도 나무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윗부분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점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점, 또 위에다가 3번째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점을 이동해서 이와 같이 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는 점을 이동해서 두께를 조절합니다. 점 추가를 해서 뭉툭한 형태대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보기 좋은 형태의 나무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왼쪽 부분은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밑둥부터 이와 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점 추가를 해줍니다. 자, 점을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밑부분은 둥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점을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점 추가. 그래서 점은 총 3개를 이와 같이 추가해서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이것을 뻗어서 이 중간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절하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점을 이와 같이 추가해서 모양을 또 만들어 주고, 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윗부분까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점 추가, 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이와 같이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은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뾰족하지 않게 하려면 이와 같이 점을 추가해서 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나무의 형태를 보기 좋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나무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색깔을 칠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약간 이 나무가 오른쪽으로 기운 것 같은 모습이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편집에 가셔갖고, 자, 그럴 땐 요거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모양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것을 나무를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무의 갈색, 그리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일단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나무의 기둥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위에 있는 낙엽, 즉 끝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이제 낙엽을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 도형을 만들면 되겠지만 여기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나무가 주가 아니라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도형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설명선 중에 이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자, 구름 모양을 클릭하고 적당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점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이 있죠.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 나뭇잎들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적절한 모양으로 이와 같이 배치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어떤 나무의 모습이 뭉게뭉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나무의 형태가 되었죠. 자, 이제 이 구름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적절하게 나무의 색깔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의 모습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모두 그룹화를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조정하고 크기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나무의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무를 만든 이유는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아래쪽에다가 핵심 역량의 요소를 넣어줘야 되고 윗부분에는 핵심 역량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뒤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진한 것보다는 적절하게 색깔의 농도를 조절해서 약간 흐리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색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인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색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 여기 RGB 색상표가 있고요. 여기 육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6진스인데요.
여러분들 컬러 헌트와 같은 이미지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런 색깔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되는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색깔을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C 376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나뭇잎들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도형색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색깔 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색깔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뿌리 부분에 핵심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 색을 적당하게 채워 주시면 되겠죠. 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고,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넣겠습니다. 도형에서 실선을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주시면은 수평선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이동해서 이 위에다가 이와 같이 갖다 대시고요. 윤곽선 색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밑에 뿌리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의 높이를 조금 조절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도형을 추가해서 요소를 넣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 5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5가지를 만들어 주는데, 자, 이때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2개, D키를 총 5개를 눌러서 복제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도 되는데, 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좀 복사가 되면서 선택이 돼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 맞춤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이 도형들이 정렬이 되고 나무를 기준으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도 이런 형태를 배치를 해줘야 되죠.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총 4개의 요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윗부분을 클릭하고요. 여기다가는 핵심 역량의 조건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고 아래쪽에다가는 핵심 역량의 요소라고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요소하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밑에다가는 어떤 핵심 역량, 그래서 5개의 우리 회사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성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도록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넣어 주실 때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색깔을 각각의 요소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너무 산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슷한 색으로 톤을 달리해서 넣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은 아래쪽에 있는 요소하고 위에 있는 조건의 색깔은 달리하되,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슷한 색으로다가 넣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색으로는 6C9BCF라고 하는 걸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색깔이 바뀌죠?
자, 두 번째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다른 채우기 색.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위치에서 조절을 해 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값을 알고 계시면은 그 내용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이 다 바뀌게 되었으면은 테두리는 없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 상단에 있는 거는 붉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주고 여기에 있는 값을 입력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색깔도 채우기 색깔, 다른 채우기 색, 그리고 적절한 색을 넣어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색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으면 요 각각의 도형들을 선택하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은 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컬러 헌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이 색깔을 어떻게 찾는지를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되었으므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사진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핵심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내용을 넣어 주고요. 홈탭에 있는 단락그룹에서 이와 같이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거를 이 도형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뒤에 있는 이 도형 자체가 색이 들어가 있으면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옵션을 설정하고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하면서 이와 같이 해당 객체에다가 모두 배치를 해줍니다. 텍스트 상자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으면은 자, 이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변경을 해줍니다. 자, 다 입력이 되었죠? 자, 요것을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모두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 도형 기준으로 가운데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들도 선택을 하셔갖고요.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이동하던지 아니면은 맞춤을 이용하셔갖고 이 도형의 정 가운데에 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일일이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요. 편안하게 이와 같이 배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컬러 헌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컬러 헌트에 가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어떤 색상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검색에다가 만약에 여기 보면 아까 레드 색깔 계열이었었죠? 레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붉은색 톤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 RGB 색상 테이블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진수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블루라고 한번 입력해 보면요. 여기 마침 블루가 있네요. 자, 블루를 클릭하게 되면 이 푸른색 계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요. 이 색상이 어떤 이미지가 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유사한 색깔을 찾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해서 잘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슬라이드 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어떤 나무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뿌리가 되는 거고 바깥에 있는 게 표현되는 형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핵심 역량 요소하고 조건으로 이렇게 도식화를 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게리 하멜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템플릿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그런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두고 거기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라고 하는 게 요 핵심 역량에서의 어떤 기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좀 의미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